오늘도 HTS 검색이나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오직 투자텔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종목과 시장 얘기 준비를 했습니다.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준비된 세 가지의 키워드 보시면요. 좋다 시리즈로 제가 오늘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호재거리가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기운이 좋다입니다. 여전히 기운이 좋은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 또 호재거리들이 많은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잠시 후에 수혜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과 다르게 이번 9월에는 10일치만으로도 데이터가 상당히 견조하고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매월 3번 꼭 잊지 않고 체크해야 할 수출 데이터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라클과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미장에서도 그렇고 국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시세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방산 쪽에서 뉴스와 이슈거리들이 오늘 좀 많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와 리포트, 여기에 이제 종목에 대한 코멘트들까지 자료를 싹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한국이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2026년 국방 예산안에만 스텔스 성능 강화와 엔진 국산화를 위한 예산 수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항공기 엔진 개발에 약 860억 원, 스텔스 관련 센서와 소재 기술에는 6,30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21은 블록 1 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고요. 이후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능력을 강화하고 블록 3에서는 미국의 F-35와 유사한 완전 스텔스 구조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F-21은 앞으로 무인기와 연동된 전투체계도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이 KF-21 보라매는 단순히 한국 공군력 강화 차원을 넘어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더 큰 목표를 지니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블록 3는 한국 최초의 완전 국산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를 잡게 될 거고, 이 다가올 무인기 연동 전쟁 시대와 이 장거리 정밀 타격전에 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 때문인 건지 일단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LS증권에서 EU 세이프 기금 배분안 발표로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 중에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 있다라는 리포트를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방위산업 재건 프로그램, 그러니까 세이프 기금이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초 합의 이후 실제 배분 규모와 수혜 국가가 지난 9월 9일 확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할당 액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지 저도 놓쳤는데 오늘 리포트를 보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EU 세이프 기금 배분안 발표에 따른 주요 수혜국으로는 이 폴란드가 약 437억 유로로 가장 많은 배분을 받았고, 그 뒤로 루마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가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바탕으로 LS증권 최정한 애널은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배분을 많이 받은 만큼 국내에서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테린이 아빠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 이제 언급한 코멘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현재 수주 잔고 중에 50%가 해외인 만큼 해외 매출 비중 증가와 더불어서 이 미국의 비공 진출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까지 다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방산 쪽은 호재거리가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언급드렸다시피 한국항공우주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22만 500원인데 그 고지가 머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LIG 렉스원 오늘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선 위로 다시금 올라서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는 장중 고점보다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3%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99만 8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산 쪽 여전히 시장 안에서 두조주라는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걸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10일치의 수출 잠정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도 아레테님의 텔레방을 보면서 품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면입니다. 이번에 데이터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아직 고작 10일치인데 지난 8월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이고요. 미국향 수출 데이터는 7월 하락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9월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월초 데이터다 보니까 중순이나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월 환산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이다라는 코멘트가 오늘 텔레방에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기식입니다. 네, 역시나 중국향 데이터 양호합니다. 2분기에 전반적으로 건기식 업체들의 실적 좋았던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3분기 역시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톡신과 필러는 일단 톡신은 전체 데이터는 아쉽지만 미국과 중국향 데이터 계속 양호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HBM 소재는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데이터 좋은 상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D램 판가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은데 HBM 소재와 함께 D램 쪽도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이번 9월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는 7월과 8월에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9월에 다시 10일치 기준으로 강해지는 흐름이고요. 화장품도 오늘은 얘기가 많습니다. 8월에 데이터가 실망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다행히도 9월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 수출액이 모두 8월 대비 반등을 했고 특히나 색조 수출액이 이번에 데이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성장을 했고 색조는 미국과 일본 시장이 견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혈제입니다. 오늘 여러 텔레방에서 수출 데이터가 엄청 좋다라는 코멘트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10일치만으로 7월, 8월 월간 데이터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왔고 추가 데이터가 나온다면 더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품목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라면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양식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지금 5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노바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31만 5천 원까지 찍으면서 역시나 사상 최고가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APR도 신고가 찍었습니다. 지혈제 관련주로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 대표적이죠. 오늘 장중에 무려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좀 줄어들기는 했네요. 9%대 오름세를 보이며 79,700원을 지나가고 있고 지금 수출 데이터는 20일치 그리고 아직 한 달치가 남아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미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의 주가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미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밤에 미장에서 무려 14%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SOFC 관련주,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좋았는데 그 힘이 오후장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사업 측면이나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SOFC 안에서 대장주는 두산퓨얼셀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범한퓨얼셀, LTC, 미코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미코파워 때문에 SOFC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오라클과 블룸에너지는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텔레그램방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라클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내년 캐펙스 가이던스를 무려 40%로 상향 조정을 했죠. 이 캐펙스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투자로 쓰이고 있고, 이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전력 파트너로 블룸 에너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오라클은 올해 7월 발표에서 자사의 OCI 데이터 센터에 블룸 에너지 연료전지를 배치해서 90일 이내 전력 공급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이는 블룸 에너지 입장에서 첫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계약으로서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룸 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상업용 규모로 SOFC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사이트당 무려 약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라클과 블룸에너지의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이쪽 섹터가 강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쪽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SMR이 2030년 이후에 상업용 가동이 가능하다 보니 당장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전력원 확보가 급한 AI 업체 입장에서는 연료전지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텔미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알려진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매니저님은 어떤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그래도 오늘 대통령께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또 좀 입장을 좀 발표해 주셔갖고 어제부터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동안 좀 아주 좋은 성장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다음 주에 큰 재료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중에 또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상용화,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능가하는 그런 로봇을 원래부터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있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R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꽤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이번 연도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에다가 지금 아틀라스를 투입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은 전기차 공장에 투입돼서 처음에는 어떤 단순 작업인 부품 순서를 배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좀 위험할 수 있는 용접까지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차량 조립의 거의 40%를 로봇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로봇 한 대가 인력 1.5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이 4년 동안 26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요, 연간 3만 대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음 주 16일부터 있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R을 통해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 있는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회사 이 정도만 알려져 있던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대차 사장님이 직접 이제 지금 미국을 데리고 가서 IR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장이라든가 실제 이제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도 로봇계 스팟이 들어가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현대차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어떤 역할들, 또 양산되기 시작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점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우리가
이 공급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봇을 보게 되면은 사실 테슬라 옵티머스, 뭐 피규어 AI, 그다음에 중국의 유니티 로봇 정도가 있는데 이제 한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떠오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기업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계속 로봇주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이미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로봇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1,000원인데요. 로보티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3, 4만 원대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서 한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건데 3배 올라와서 1조 원 좀 넘게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속기에서는 지금 로보티지가 중국의 유니티 로봇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로보티지 제품을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대 산맥인 테슬라 옵티머스, 중국의 유니티 로봇, 여기에 감속기가 다 들어가고 있는 게 로보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속기 업계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지금 이 로보티지에서 만든 이 AI 워커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픈 AI에 1차적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그 오픈 AI에 들어간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현재 국내 기업을 비롯해서 약 40군데에서 지금 AI 워커 주문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떤 로봇 관절 역할에 있어서 감속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로보티지다. 특히나 다음 주에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양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공급망을 좀 찾아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로보티지하고요, 제가 또 이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젠 RNN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로보티지를 말씀드려보고요. 실제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비중이 80%입니다. 이 액추에이터 매출이 80% 수출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빅테크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 주셨던 테스와 하이로코리아, 오늘도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와주더라고요. 두 종목 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테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삼성전자의 증설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테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도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지금 HBM4 관련된 증설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도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놓치면 안 될 이 조선 기자재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도 급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 관점 보시되 신규 매수 관점은 좀 늦춰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이 유튜브 쪽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하고 로봇 쪽에서 하단기를 장식할 종목들을 좀 같이 분석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문제까지 해소가 되는 만큼 우리가 이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만 접근한다 하더라도요, 하반기 동안 꽤 큰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